안녕하세요. 수출은 안 살아나는데 삼고 악몽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죠. 앞으로 한국에 엄청난 충격들이 닥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1979년에서 81년 우리는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겪었습니다. 그때 왜 박정희가 암살당했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겠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하고 엉망이었죠. 근데 제대로 된 이제 국가 통치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심이 위반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죄책감에게 그렇게 암살당한 거죠. 앞으로는 엄청난 충격들이 닥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현금성 자산을 대거 늘리고 국채 사고, 금융채 사고, 고배당 우량 주식 사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늘리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죠.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연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든 이 시국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만성적인 저성장 경제가 된다. 잃어버린 30년을 막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을 통한 저 위쪽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의 30년을 앞으로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제 나이가 한국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딱 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제 제 나이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제 나이가 이제 주축이다라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계속 늙어간다라는 겁니다. 늙어가고 이제 성장 동력은 계속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씁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더욱더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채권 사고, 배당주의 사고, 혹은 이제 짧게 보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무리하게 큰 뭔가에 투자할 시기는 못 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제 지낼 궁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직장은 지켜야죠. 직장은 목숨줄입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야 되고요. 배째야 되고, 견뎌야 되고요. 온갖 수모와 온갖 뭔가를 요구해도 지내야죠. 참고 견디면서.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요, 연체가 대폭발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자가 미친 듯이 올라서 이자 내려고 사람들이 허덕이죠. 대부분의 빚쟁이들은요. 근데 소수의 그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은요. 이자를 7% 8% 받으면 개꿀이죠. 근데 이자를 7% 8% 내려 그러면 죽어나는 겁니다. 어느 처지에 속갈지는 우리 각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현실은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금방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이래저래 뭐든 금방 되는 거 없더라는 거죠.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걸 다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수출이 안 살아나고 삼고 악몽에 한국이 만기 저성장 경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의 우리 삶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개인적인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러한 분위기구나라고 추정하고 이제 그에 대한 개개인들의 대비책, 대응책을 이제 더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유가가 뭐 94불, 95불, 뭐 100달러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150불도 뭐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 연준의 고금리 추세가 2024년 말까지 뭐 계속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이제 봐야 되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2023년에 전 세계가 2022년에 33%, 23년은요. 원래 2.7일 줄 알았는데 봤더니
3.0으로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요. 슬프게도 한국은 23년에 경제성장률이 뭐 1.5%? 에이, 1.5%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 초반대일 거고 24년은요. 2.1이 아니라 0%대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0%대로.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매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많은 이제 산업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하겠지만 금융권들은, 은행들은 안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금융노예 600만 명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도 주택담보대출이 6조 1천억 늘었답니다. 계속 이제 잡아먹을 호구들을 모집한 거죠. 이제 대출금리가 8%, 10%, 12% 되면요. 그 잡힌 물고기들이 미치는 거죠. 뭐 그렇지만 그네들은 고의를 짜내서 은행의 수익을 더 늘려가는 거죠. 앞으로 엄청난 수익이 금융권들에는 아마 벌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맞고요. 이제 더더욱더 이제 우리네 삶이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제 더 살벌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그리고 재산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망하고 뱉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올인하면 안 됩니다. 가늘고 길게 어떻게 하면 생겨날지를 구상해야 됩니다. 몇 년 뒤에 적당한 시기에 아주 싸게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뭐 안정적인 그 현금성 그 수입이 확보되는 그런 주식을 계속 사면 된다라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고. 고정 수입이 나올 것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뭐 부지런히 착실하게 삶을 지켜낼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지런히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죠. 착실하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차분하게 천천히 뭔가를 다듬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거리도 두고 또 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다듬어 나가자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살아가자라고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장기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섰다.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살지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